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파운더스 에메랄드 박정입니다. 우선 이렇게 온라인 코아 리더 미팅에서 리더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고 입고하신 모든 리더님들 환영하는 바입니다. 1교시에 한현주 리더님께서 진행하신 코아 리더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서 이미 들으셨고, 그 중요성을 들으시면서 분명히 리더님들 마음속에는 코어 리더가 되어야 되겠다는 목표가 서셨을 줄로 압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목표 설정의 중요성입니다. 저도 이 목표 설정의 중요성을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어떤 목표로 여기까지 왔을까? 그리고 나에게 목표란 어떤 의미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15분이라는 짧은 시간이고 온라인이라는 한계가 좀 있긴 하지만 이 15분의 시간이 리더님들께 작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한자는 목표라고 쓴 거거든요. 목표는 이렇게 눈목자에 저 표자가 나무가지 끝 표라는 표거든요. 그래서 목표란 무엇이냐 하면 눈으로 나무가지 끝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근데 나뭇가지가 어떻죠? 나뭇가지는 작은 바람이나 그런 환경에 의해서도 이게 흔들리잖아요. 그런 흔들림들을 끝까지 지켜보려면 그것을 눈에서 떼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목표라는 것은 내가 정한 무엇을 끝까지 바라보고 눈을 떼지 않는 것, 그게 저는 목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목표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이루려는 어떤 것을 마음속으로 정하거나 또는 이루려는 어떤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목표 중의성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리더님들 마음속에 선 그 목표가 더욱 명확해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정진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볼까요? 3대 97.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눈치가 좀 빠른 리더님들은 3, 97 합하면 100이 되겠는데? 네, 맞습니다. 이거는 1953년도 하버드 대학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죠.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목표를 정확하게 써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조사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3%는 목표를 정확하게 어디엔가 적어뒀고 97%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끝까지 추적 조사를 해본 거예요. 20년 동안 추적 조사를 해서 결과를 보니까 이 3%가 가진 자산의 합과 나머지 97%의 사람들이 가진 자산의 합을 합쳤더니 오히려 이 3%의 사람들이 가진 자산의 합이 더 크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더 건강했고 행복도도 더 높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표는 그냥 단순하게 어떤 자산을 모으고 이런 개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표는 후회 없는 어떤 더 좋은 삶으로 안내하는 중요한 약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목표는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시화시켜서 진짜 종이에 쓰고 매일매일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 목표에서 눈을 떼지 않고 할 때 이런 많은 변화와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또 방해 요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방해 요소들만 만약에 없어진다라면 이 목표를 해 나가는데 더 아무래도 속도를 낼 수 있고 더 도달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거겠죠. 자, 살펴보면 첫 번째는 두려움이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정적인 생각. 자, 그 다음에 목표의 부재 또는 목표 설정에 지식이 부족이라는 거죠. 자,
왜 목표를 갖고 행하는데 이런 것들이 방해가 되는지 살펴볼게요. 두려움이라는 건 뭐겠어요? 아, 내가 이 무언가 나의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과연 내가 저런 것들을 해낼 수 있을까? 왜냐하면 목표는 대부분 지금의 환경에 있는 것보다 더 크거나 무언가 새로운 것일 확률이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두려움은 결국은 지나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 이루지 못한다고 해,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고 해서 손해볼 건 없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은 어떨까요? 내가 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저 목표를 나는 안 될 거야. 어? 저거는 내가 하려고 하면 어떤 요소가 나를 방해할 거야 라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해서 목표가 목표 쪽으로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목표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큰 것이기 때문에 음, 목표를 이룬다라는 개념보다는 목표를 이루는 연습을 통해서 목표에 도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나 부정적인 생각들은 목표를 방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목표의 부재, 내가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목표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면 목표 자체가 없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목표를 향해 어떤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결국 목표가 없기 때문에 노력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은 목표를 갖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목표가 섰는데 그 목표를 설정하는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목표에 도달하고 목표를 어떻게 해내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두려움이나 부정적인 생각이나 목표가 없는 거는 그냥 떨쳐내면 내고 세우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목표 설정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한 목표 설정 방법이라고 했는데 대부분 리더님들이 이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하나? 스마트하게 한다라는 말씀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스마트한 목표 설정 방법은 그냥 진짜 올바른 목표를 세웠을 때 올바른 목표에 도달하게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스마트가 어떤 의미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 S, 스페시픽. 구체적으로 무엇을 달성할 것인가라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는 무엇을 달성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나는 집을 지을 거다 그러면 그냥 단순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기와집일 수도 있고 벽돌집일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그냥 이 주제가 만약에 막연하다라면 그 집이 비닐하울 수도 있거든요. 여기 계신 리더님들이 집을 짓고 싶어하는 목표를 가졌는데 굳이 비닐하우스를 원하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내고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만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만 자기 암시 능력을 통해서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는 측정 가능한 목표냐는 거죠. 자, 측정 가능하다는 거는 집을 지었는데 집의 크기라든지 대지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야지만 이것들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또 하나는 뭐냐면 액션 오리엔티드, 실천 지향적인 목표인가? 여기서 실천 지향적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목표를 향해서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낼 것이고 그 내가 이루어낸 것에 대한 성취 및 성과에 도달할 수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목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얻어낼 목표인가가 명확해야지만 이 목표가 명확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또 하나는 뭐냐? 리얼리스틱. 이거는 뭐냐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이냐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라는지 않다라면
이 목표의 의미가 없잖아요. 만약에 집을 짓는데 나는 달나라에다 집을 짓겠다. 물론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지금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이렇게 미래 시대가 점점 우리 곁으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몇 평의 집을 어떤 위치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얼마의 돈을 모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하게, 그렇지 않다라면 너무 큰 그냥 이상적인 목표는 그냥 허황된 꿈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한이 정해져 있는가라는 부분이에요. 내가 집을 짓고 무언가를 해 나가는데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면, 만약에 내 목표가 나는 아주 멋진 집을 벽돌로 된 집을 뭐 50평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모아서 현실적으로 가능하게는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기한이 없어요. 만약에 100년? 100년 후라면 어떻겠어요? 결국은 내가 없는 다음에 지어지는 집은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딱 기한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목표는 구체적이고 또 측정이 가능하고 또 실천 지형적이면서 현실적으로 도달 가능한데, 언제까지 도달 가능한지를 정하는 것이 가장 목표를 잘 세우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님들도 이렇게 코어 리더가 되기 위해서 스마트하게 한번 목표를 세워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지금 파운더스 에메랄드거든요. 저 검은 선글라스를 쓴 사람이 저고, 그 옆에 있는 저 엔드 리더가 김시현 리더예요. 저 사진은 저희가 하와이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저 때 그냥 지금의 감정을 떠올려 보면 어떤 목표를 성취했고 그 성취의 보상으로 여행을 갔고, 그 여행에 가서 마음껏 누리고 진짜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게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이 나서 저 사진을 담아봤는데, 이것들이 그냥 저희에게 다가온 것이 아니라 저희도 목표하고 열심히 뛰어내고 즐겁게 해내고 그러는 과정에서 얻어졌던 것들이겠죠.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이번에 저희가 파운더스 에메랄드 성취하면서 한국아메이에서 보상으로 보내준 골드바입니다. 막상 받으니까 너무 감동적이고, 사실은 이제 비용이 좀 나가는 새 돈이라 조금 좋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았던 건 저희가 노력한 목표에 저희는 도달한 것 뿐인데 거기에 또 다른 보상이 있었다는 게 사실은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저희가 뭐 골드바를 언제 어디서 받아볼 일이 있겠어요. 그래서 너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감동적이었고 너무 기뻤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들이 성취한 저런 것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저희한테 왔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거든요. 이런 현실 가능했던 목표를 삼았고, 이게 가능했던 거는 뭐냐면, 저희는 목표를 정하면 그 목표에 도달했을 때 저희들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고 어떤 보상들이 주어지고 어떤 것들이 저희들한테 좋아지는지 무한한 상상을 합니다. 그 무한한 상상을 통해서 저희는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이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기죠. 흔히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꿈이죠, 꿈. 근데 이 꿈은 그냥 단순히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 가능한 성취의 희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희망이 생기다 보니까 계속해서 저희 스스로가 저희 스스로를 움직이게 하는 자가 동기부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목표를 가지면 이렇게 무한하게 상상하고 희망하면서 자기 동기부여를 통해서 이렇게 목표를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리더님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목표에 대해서 무한하게 상상하고 그 상상력 안에 희망을 품으시고 그 희망을 통해서 나 스스로를 움직일 힘을 발휘해낸다라면 충분히 해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리더님들에게 요 문구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나는 2023년 10월 10일 오늘로부터 딱 3년 후거든요. 무엇을 성취했다라고 한번 적어 보시는 거죠. 적어 보시고 그것을 그 성취 목표를 해내신 무한한 상상을 통해서 그 안에서 희망을 품으시고 그 안에서 스스로를 움직일 자가 동기부여 힘을 기르셔서 리더님들이 원하는 목표를 꼭 성취해내시고 그 목표에 꼭 도달해내시를 함께 응원하고 저희들도 열심히 목표에 도전하고 해내는 그런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